자, 우리 개념반 2회차 복습 테스트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윤리학의 문제를 해결이라기보다는 언어의 분석을 통한 해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네. 그래서 언어 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메타 윤리학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네. 이건 실천이죠. 그러면 어쨌든 문제 유형은 메타 윤리학이 봤을 때 이 실천 윤리학이 어떤 입장이냐 이거 물어본 건데, 언어 분석을 통한 딜레마를 해소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언어 분석을 강조하는 메타가 동의하고, 맞죠? 근데 뒤에 강조한다니까, 알겠니 얘들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천이 이걸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3번과 4번 중에 답일 건데, 3번에서 삶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실천이 강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적용보다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언어의 분석을 더 중요하게 보는 메타윤리학의 입장이고, 실천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죠. 시대의 도덕률들을 객관적으로 서술, 이거 기술윤리학이죠. 과학적 객관적. 자, 이번에 보니까 얘들아, 일단 너희들이 의무에 맞을지라도, 이거 제가 칸트한테 강조했던 거거든.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 했어. 맞죠? 왜냐면 그 성실하다라는 의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는 이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면 의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지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칸트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어야지만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칸트의 입장인데,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얘들아,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덕이래. 이거는 덕윤리자인 아리스토 또는 맥킨타이어 같은 사상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틀렸고요. 얘들아, 칸트는 절대로 자연적 성향에 따른 게 아니죠.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의식으로부터,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의무의 일치, 이거 강조했었고요. 이익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이거 틀렸죠? 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예. 순수한 도덕적 동기. 그게 옳다는 이유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 따라서, 맞죠? 요게 선의지 또는 의무의식으로부터 또는 의무로부터 라는 표현이죠. 자, 3번은 마침 덕이라는 게 습득되어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관행에 내재하는 선이라 나와 있으니까 요거 덕윤리자 맥킨타이어 입장입니다. 자, 1 같은 경우에는 도덕 법칙이 의무의 법칙이다 또는 강요의 법칙이다. 맞죠? 그래서 내가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강제하는 이 자율성의 원칙을 강조했던 게 칸트 입장이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랑 칸트의 입장인데, 자, 1번에서 제가 맥킨타이어도 덕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형성, 실천을 통해서 형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네, 덕이라는 것은 성품으로서 이야기했죠. 바람직한 성품.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 자, 3번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공리주의죠. 그래서 칸트 입장이 아니고요. 자, 칸트는 상황과 맥락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강조하지 상황과 맥락이 아니다. 자,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란 감정을 배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필기도 해드렸지만 맥킨타이어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동기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칸트는 동기를 중시했던 사람이죠. 맞죠? 그래서 의무의식이라는 동기를 중시했고요. 그러니까 동기랑 감정을 배제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칸트 입장도 안 되고 맥킨타이어도 안 되는 거라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또 마찬가지로 정언명령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나와 있고요. 자, 을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행위보다는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규칙을 찾지. 이게 바로 뭐야? 규칙 공리주의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게 규칙 공리주의인데, 자, 1번부터 보면 칸트는 개인의 준칙이 보편화되어지면 도덕 법칙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편화가 안 되면
맞죠? 준칙이라도 보편화가 되지 않으면 도덕법칙이 되지 않죠. 하지만 보편화 가능하다면 도덕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칸트는 이 경향성이 동기가 되면 절대 안 돼. 맞죠? 의무의식이 동기가 돼야 되지 경향성이 동기가 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자, 3번 규칙공리주의는 결국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칙의 일치 여부죠. 그래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와 무관하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것은 덕윤리자, 성품을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의 덕윤리의 입장입니다. 자, 5번에 보니까 얘들아,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찾자.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비롯됩니다 라고 하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덕윤리자인 또 맥킨타이어 입장이 되는 거고요. 자, 행복이라는 게 쾌락의 향유 또는 고통의 부재, 맞죠? 근데 얘들아, 그러면 공리주의자인데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도 있고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도 있지만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유용성과 양립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맥킨타이어가 밀한테 할 수 있는 반론인데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는 오히려 누가 동의하면 공리주의자인 밀이 동의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맥킨타이어는 맥락을 고려해야 되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되지 맥락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 자, 3번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결과입니다 라는 것은 오히려 공리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요. 사회 전체 행복의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도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이죠. 자, 답은 5번이죠. 유용성을 계산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오히려 맥킨타이어가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동의하지만 공리주의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6번은 죽음관인데 얘들아, 뭐가 나와 있냐면 사람의 삶이 기가 모인 게 삶이래. 그리고 흩어지면 그게 죽음이래. 그래서 제가 동양사상에서 기의 모임과 흩어짐을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상가 죽음은 기로 통한다 라고 했던 이 도가의 죽음관입니다. 자, 그러면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이니에지는 기본적으로 유교 입장이고 도가에서는 이니에지를 혼란으로 바라본다 했으니까 이유는 틀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과 죽음을 계절의 변화와 같이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으로서 바라본다. 도가 입장 맞죠? 얘들아, 윤회면서 현생의 업보가 결정하는 거는 도가가 아니라 불교 입장이죠. 물론 도가랑 불교가 삶과 죽음을 순환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공통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불교 입장입니다. 그래서 X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만 바라봐라.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살아서는 불가능하대. 그럼 다시 말하면 죽고 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데아라는 절대적 진리를 볼 수 있다라는 오히려 죽음을 열망했던 플라톤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플라톤에 따르면 죽고 나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죠. 자, 우리가 플라톤은 죽고 나면 이데아계로 간다 했죠. 그래서 참된 실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자, 2번 맞는 말이죠. 자, 당연히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 필요하고요. 네, 불멸하는 영혼이죠.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맞죠? 자유로워서 이데아계로 갈 수 있고요. 네, 죽고 나면 이데아가 존재하는 이데아계로 갈 수 있으니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얘들아, 8번은 좋고 나쁨이 감각에 있대. 근데 죽고 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래.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같이 봤었어. 맞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에서의 마음의 평온함, 즉 이 사람이 마음이 초연함이 쾌락이야, 쾌락. 그래서 제가 왜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라는 게 정신적 쾌락이라고 이야기했고, 알겠죠? 에피쿠로스의 입장입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또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플라톤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랑 플라톤이 잘 비교된다라고 했는데 에피쿠로스는 애초에 내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죽음 이후의 선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사후의 영혼이란 것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도 소멸한다. 아니죠.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불멸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겠죠? 쾌락을 통해서 해소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럼 결국 에피쿠로스랑 플라톤 제가 필기에 들었던 게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둘 다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플라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망하는 사람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둘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정답이 되겠네. 자, 9번에 보니까 얘들아 여기 나오지.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살신성인의 자세. 그래서 유교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이죠. 자연에 같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맞죠? 죽음은 휴식과 같다. 이거 도가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교랑 도가 입장인데 자, 반복되는 윤회라는 거 일단 불교 표현인데 애초에 이거는 불교 입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불교에서는 죽고 나면 그게 윤회되어지는 거잖아. 죽음이 곧 윤회되어지는 거니까 죽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틀렸고요. 자, 죽음이라는 게 내세에서의 도덕적 완성입니까? 라고 하면 유교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도가에서는 모든 만물에 다 도가 있다고 했어. 상가 죽음도 도에 따른다라고 해서 제가 필기해 드렸고 맞죠? 그래서 이 도라는 순환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와 연관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절대 도간에 애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거는 오히려 유교 입장입니다. 알겠죠? 죽음이 아쉽지 않게 현재 삶에서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라. 유교 입장이죠. 자, 10번은 얘들아 요게 너희가 틀린 사람들은 아마 디귿을 많이 체크했을 건데 제가 이런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꼭 잘 보셔야 한다. 한번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태아는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고 부분적 도덕적 지위만을 가지고요. 맞죠? 근데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건 안 되지만 뭐 이런 상황이라면 임신 중절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봐. 그러면 갑은 태아의 권리와 임산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한 사람은 아니야. 맞지? 맞죠? 자, 일단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태아가 잠재적 인간은 부정될 수 없대. 왜냐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미래의 합리적이면서 자의식적 존재를 죽이는 거래. 그럼 얘들아 자 봐봐. 태아를 죽이는 거는 미래의 합리적 자의적 존재를 죽이는 거지 태아가 곧 합리적 자의적 존재야? 말이 안 되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합리적 자의적 존재일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미래의 즉 인간. 그럼 봐봐. 디귿 보면 태아가 합리적 자의적 존재라는 거야. 이게 틀린 말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디귿을 체크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을은 인간으로서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해치는 거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방해가 없으면 인간으로 자랄 것이다 맞는 말이고 사실 갑과 을 둘 다 맞지? 물론 갑이 임신 중절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도덕적 지위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포만으로는 대우면 안 된다는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기 디귿까지 체크해서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